안녕하세요. 한양여자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4주차 캐드2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수업에서도 들었겠지만 우리 온라인 강의가 8주차까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까지 하는 프로젝트는 전체 다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간고사 평가는 이제 과제로 대체가 됩니다. 과제로 대체가 되고 다행히도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 기준으로 변경이 돼서 성실하게 과제를 제출하고 매 차시마다 그다음에 중간고사용 최종 과제에 잘 제출하면은 어느 정도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결석이나 지각하지 않는 것. 정배속으로 100%다 수업 완료하면 결석 처리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출석부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확인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100% 출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지금 아직 3주밖에 안 지나갔고 이제 4주차 들어가는 거니까 출석 잘 지키고 과제 제출하는 시기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고요. 여러 명이 문의를 했어요. 그 과제가 이클래스로 받다 보니까 다치죠. 시간이 되면 다치니까 이메일 제출이나 별도 제출을 문의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클래스로 제출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이메일로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그 다음 메일을 아예 계정을 없앴거든요. 그 도용 당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뭐 링크라든지 컴퓨터에 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저기 메일이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되도록이면 이메일로 지금 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파일 자체를. 시간은 지금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항상 매주 일요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좀 수업을 일찍 듣고 과제 수행하면은 어렵지 않게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클래스로 과제를 제출을 하고요. 정말 뭐 시간을 놓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 주면은 이메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이메일로 과제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에 과제 올리면서 용량 문제 질문했었거든요. 용량 문제 질문했었는데 PPT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지 넣고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면은 좀 장수가 늘어나면서 용량이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도 PDF로 전환을 하거나 화면 캡처해서 JPG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용량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PDF로 변환해서 올려주면은 웬만큼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려준 사람들 중에 PDF로 올려준 사람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과제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하고 지난주에 걸쳐서 평면도와 천장도를 그려봤어요. 같이 그려봤는데 이제 각자 자기 계획안에 따라서 그리다 보니 뭐 잘못 그려진 부분도 있고 그리면서 수정 같은 거를 좀 하거나 제가 체크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제출만 하고 지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체크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웬만하면은 그 포토샵 매핑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체크를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A반, B반 합치면 70명 정도 학생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명 정도씩만 통화를 해도 일주일 내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일단 시간이랑 각 반 대표나 조교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들 비는 시간이랑 이런 거 좀 이렇게 전화 상담이 가능한 그런 시간표를 하나 짜야 되기 때문에 고민해서 스케줄 한번 확인해서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프로젝트 매핑하기 전에 캐드라든지 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 한번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일단 잠깐 좀 기다려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천장도 그리면서 좀 질문이 많았던 사항이 같이 그려보지 않았던 범례표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범례표. 뭐 LT1, LT2, 뭐 LT3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조명에다가 기호를 붙였었는데 범례표에 그 조명의 종류를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좀 많았거든요. 당연히 써주면 좋죠. 원래는 LT1, LT2 넘버가 붙어 있으면 따로 우리가 마감재 스펙북을 만들 경우에는 그냥 스펙북 찾아갖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넣으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따로 스펙북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도면에서 어떤 종류의 등인지는 확인이 되는 게 좋아요. 디자인까지는 아니지만 등 종류는 확인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LT1은 펜던트, LT2는 뭐 직부등 또는 뭐 스포트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천장도에 안 된 사람들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법례표는 딱히 뭐 형식이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심볼이 있고, 그쵸?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도면에 그려놓은 조명의 기호가 있고, 그 조명의 종류를 찾아볼 수 있고, 어떤 건지, 개수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를 만들 때 정해진 틀보다는 여러분들이 심볼 넣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개수 쓰고 뭐 특이사항 적고 이 정도로 해서 법례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넣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자리가 안 나와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자리가 안 나온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치수선 이런 것들을 좀 도면하고 간격을 조정해서 오른쪽으로 공간 만들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과체 제출한 사람들은 거의 잘 조정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수업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까지는 딱히 화면을 보지 않아도 소리만 들으면서 내용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 1대1로 전화 통화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시간 대비해서 여러분들 도면 수정할 수 있도록 좀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는 거. 두 번째, 8주차까지 온라인 강의 확정됐기 때문에 중간고사 따로 없습니다. 과제 제출하는 거고 평가가 절대평가 됐다는 거 기억하고 있고요. 절대평가니까 출석과 과제 제출 시간, 그 다음에 과제 내용의 충실도만 잘 지켜준다면은 상대평가보다 훨씬 좋은 학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 시간은 지금 충분히 주고 있으니까 그 기한 꼭 지키는 거 잊지 말고요. 지금까지 결석이나 지각이 있더라도 지금 3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F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출석 철저히 지켜달라는 거, 웬만한 과제는 이메일로 받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장도에 이어서 인면도를 그려볼 건데요. 인면도는 조금 양이 많을 거예요. 같이 한번 그려볼 건데 건물 외관 여기는 카페 상점이기 때문에 우리 2학기 때 카페 파사드 디자인 한번 해봤었죠. 마찬가지로 건물 외관에 대한 인면도를 한 면 정도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 인면도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카페 쪽 인면도 카운터 쪽, 그 다음에 북박이 의자 쪽, 창 쪽 해서 인면도 그릴 거고 외장도 전부 다 벽면 쪽은 전체 다 그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너무 큰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그리지? 그게 가장 좀 고민이 될 텐데요. 파트별로 나눠서 그릴 거니까 잘 따라오면 되고요. 제가 그리는 거는 천장도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 평면도 제 천장도 가지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마감재라든지 아니면은 도면 인면을 어떤 식으로 그려 나가는지 방법만 같이 한번 익히고요. 여러분들 도면에는 여러분들 디자인을 적용해서 그려야 되겠죠. 여기서 바뀌지 않는 거는 천장 고, 전체 천장 높이 같은 거는 변경되지 않고 벽체 길이나 이런 것들도 변경되지 않아요. 하지만 레이아웃을 바꿔놨기 때문에 인면도에 각각 가구의 배치라든지 인면의 디자인은 당연히 변경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냥 바로 CAD로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인면도도 손으로 한번 스케치를 해서 디자인을 잡고 그거를 CAD로 옮기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컴퓨터 화면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시야가 좀 좁아지게 되고요. 입체적으로 보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천장도 반영을 해야 되고 바닥에 레벨차가 있으면은 레벨차도 반영을 해야 되고 좀 더 이제 바닥, 벽, 천장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도면만 캐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그 2D 화면에서 보이는 거에서밖에 디자인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한번 하고 그리고 도면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CAD로 작업하기 전에 손 스케치 작업을 거치는 거를 몸에 배도록 습관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은 많지만 파트별로 하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외관과 카페 쪽과 내장 쪽 나눠서 인면도를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면도하고 천장도는 스케일 우리가 80분의 1에 맞춰서 그렸어요. 뭐 치수선이나 이런 것들 뭐 더 디테일하게 쓴 사람들은 100분의 1을 맞춘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전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습니다. 평면도 천장도는 80분의 1 스케일로 작업을 했다면 인면도는 조금 더 자세히 보여야 되고 도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왜 작아질까요? 나눠서 그리니까. 전체 벽면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인면도는 60분의 1로 지금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더 나눠서 그릴 사람들 같은 경우는 50분의 1로도 들어가지만 60분의 1로 맞춰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면도 작성하고 나서 꼭 평면도에 어느 방향 인면을 그린 건지 표기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지금 평면도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면도까지 다 그린 다음에 되돌아가서 인면 기호 표기하는 거 잊지 말고요. 이 인면 기호는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면 되는데 스케일만 한번 확인하세요. 그때 했던 게 뭐 만약에 평면도가 60분의 1이었다면 지금 80분의 1이니까 스케일을 60에서 80으로 좀 키워야 되겠죠. 그런 거 반영해서 인면기호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천장 형태. 천장에 우리가 구조보가 그대로 노출이 된 노출 천장이었어요. 지난주에 노출 천장 설명 좀 해줬었죠. 그래서 천장 형태를 인면에 반영해서 그려야 됩니다.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하나 더 내용 들어가 있는데 바닥 레벨차가 있는 경우 인면에 반영하여 그리기. 바닥에 지금 천장고가 3천이 넘기 때문에요. 뭐 한 단 정도 단을 준다거나 올라가게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능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레벨차가 있는 경우에는 인면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면도 작성 시 이제 방법 간단하게 설명하고 같이 그릴 건데요. 레이어는 그냥 엘리베이션, ELE 레이어 하나만 만들어서 전체 한 가지 레이어로 그냥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출력했을 때 선 두께는 뭘로 표현할까요? 라인 컬러, 선색으로 선 두께 표현하면 됩니다. 똑같이 가장 두꺼운 거 옐로우 쓰면 되고요. 그 다음 두꺼운 선 그린 쓰면 되고요. 그 다음은 마젠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보조선이나 흐린 선들은 8번이나 9번 써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색으로 선 두께를 표현을 할 거예요. 기억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우리 첫 시간에 보여줬던 이렇게 스케치업 화면을 같이 좀 열어놓고 캐드 하면서 볼 거예요. 이게 스케치업 작업인데 그대로 3D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인면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지금 제가 그냥 캐드로 그리는 인면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 3D를 같이 한번 보면서 캐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열어놓고 볼 테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다시 찾아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캐드 화면 열고 다시 만날게요. 캐드는 좀 전체 화면으로 봐야 돼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면이 많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깥에서 보이는 외부 파사드
인면도가 하나 그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 쪽 인면도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자세히 좀 보이나요? 여기 카운터 쪽 하나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와서 왼쪽 편에 북박이 의자가 있는 쪽 인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 쪽, 출입구와 창이 보이는 쪽 인면도고요. 여기는 이제 로스팅실 있는 쪽 인면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상점 쪽이거든요. 여기 상점에 이제 안내 데스크, 여기서 포장도 하고 계산도 하는 계산대 인면도 쪽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디일까요? 이쪽은 이제 그 매장 한가운데 쪽이에요. 한가운데 쪽 보일 거고요. 여기 피팅룸도 살짝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쪽으로 보이는 쪽 한가운데 쪽이죠. 여기가 로스팅실일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X표 해놓은 쪽 저쪽 뒷면이 이제 카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전부 다 진열대 벽면 쪽 인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열대 벽면 쪽 인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면 개수는 한 9개 정도 그릴 건데요. 인면 그려봐서 알잖아요. 그쵸? 굉장히 인면은 다른 도면보다는 빨리 그릴 수 있고요. 조금 도면에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넣어놨어요. 사람을 많이 넣어놨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준 캐드 자료에도 있고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냥 DWG 파일로 해서 사람 그려놓은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캐드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나중에 포토샵에서 또 한번 매핑할 때는 또 포토샵용 사람을 또 같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생기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물건들도 많이 넣어놓고 사람들도 그려놓고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좀 인면 자체가 그려놨을 때 좀 허전하고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쪽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천정에 우리 이렇게 높은 쪽과 구조 보가 내려온 쪽과 이런 식으로 천장에 높낮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쪽은 지금 3m의 높이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바닥에 뭐 단을 높여준다든지 바닥에 레벨차를 이용한 디자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릴 인면은 바깥의 외부 파사드 쪽이고요. 파사드 쪽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1층만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다른 건물의 외관도 같이 한번 그려줬어요. 또 워낙 이렇게 긴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절단선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여기 딱 카페에 들어가는 입구, 매장 있는 쪽, 우리가 공사해야 되는 범위 쪽만 딱 그려주고요. 나머지는 건물에서 끊어줬습니다. 여기 딱 높이 여기 데크 부분 제외하고 5층까지 높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스케치업 자료 보면은 빨강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죠. 빨강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벽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 금속 얇은 판을 전체 다 외벽에 한번 둘러주고요. 거기에 페인트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가 보면은 입구 쪽이거든요. 입구 쪽인데 이쪽에 이제 어닝 되어 있어요. 어닝 핀. 우리 일반적으로 차양이라고 불리우는 거 있죠. 전동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동도 있습니다. 이따 사진 한번 보여줄 건데 어닝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그래서 입구 쪽에 딱히 이렇게 구조적인 차양이 없기 때문에 비가 들이치거나 뭐 해가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걸 대비해서 어닝을 설치를 해줬고요. 이쪽 카페 쪽은 전체 다 통창이죠. 통창에 이쪽은 컴퓨터 시팅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뭐 그래픽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출입구, 이쪽이 신상품 조금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매장 쪽이고 이쪽이 이제 직원 동선, 여기 엘리베이터 홀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메인 간판이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 계단 또 있죠? 계단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면에서 여러분들 평면 카피해서 갖고 오고요. 이런 치수선들은 지워줘도 됩니다. 지워주면 되고, 여기 우리 그대로 선을 내려주는데요. 저는 지금 레이어가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도면을 이것저것 갖다 오다 보니까 레이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새로 레이어를 하나, 지금 깔끔할 거예요. 레이어 자체가 깔끔할 거라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엘리베이션 해서 그냥 색깔은 화이트 괜찮거든요. 만들어 주고, 엘리베이션을 커런트 레이어로, 현재 레이어로 지금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은 여기 레이어 창에서 엘리베이션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직교 켜주고요. 길게 내려주세요. 여기는 좀 길게 그릴 거여서 오늘은 밑면도를 같이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같이 그려보고요. 같이 안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계획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그리는 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또 인면도 그리는 방법 방학 때도 다 잊어버리고 온 사람들 때문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도랑 똑같습니다. 큰 벽체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내려주고요. 그리고 그대로 다 벽체 끝선마다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주고, 워낙 길어서 하나면 안 들어오죠. 전부 다 스트레치 S 눌러서 이렇게 크로싱으로 잡아주고요. 엔터 누른 다음에 좀 길게 빼줄게요. 길게 빼주고 바닥 라인 하나 라인으로 잡고, 내려준 선들 기준으로 살짝 올려준 다음에 트림해서 밑에 선들을 싹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쓴다 그랬죠? 여기 앞에 화단으로 턱 해놓은데, 여기 계단턱 이런 데가 높이가 아까 몇이라고 그랬어요? 530이라고 했죠. 530 빼고 5000이라는 치수를 쓸 겁니다. 옵셋 500, 옵셋 530 해놓고 이 위로 옵셋 5000, 여기까지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계단 쪽 빼고는 트림해서 싹 다 벽체 관련된 것들은 지워주고, 계단이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데크는 여기까지, 그쵸? 계단은 여기까지. 여기에 계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화단턱이 이렇게 있네요. 바닥에 있지만 헷갈리니까 이렇게까지 요 밑에는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창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5000을 쓰지는 않겠죠. 창이랑 이런 데 쓰는 거는 이렇게 보면 철판으로 깔끔하게 다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문까지가 2400, 300 띄고 300 띄고 나머지 위에 2000, 빈 공간으로 둘 겁니다. 셋 2400, 여기까지가 이제 창. 이렇게 전창이 보일 거고요. 300을 떼서 300, 그 다음에 또 300 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나 넣어주고요. 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면 보면은 이 위에는 이렇게 그냥 다 막힐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 사인보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 이제 프레임 이렇게 둘러줄 건데, 여러분이 사이즈를 어떻게 그렸나 모르겠어요. 대략 한 50 정도로 그리지 않았나요? 50 정도로 그렸습니다. 저는 좀 세이브를 계속 하면서 그릴게요.
전체 사이즈에서 옵셋 50 해서 창 틀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코너 필렛 해주고, 디자인을 뭐 예쁘게 해주려면 요 밑에 틀도 얇게 해줘도 예뻐요. 얇게 해줘도 예쁘고, 여기는 약간 발 같은 게 닿을 수 있는 거고, 옆에 이제 의자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걸레바지처럼 조금 사이즈를 높여줘도 되거든요. 50으로 똑같이 해줘도 되고, 한 100 정도로 사이즈를 좀 크게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리 쪽 창틀 다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안 쓸 거니까 이건 다 끊어내겠죠. 끊어지고 이쪽에 벽기둥 이렇게 기둥이 보이면서 여기 창이 또 그대로 나올 거예요. 여기가 창 이렇게 되겠죠. 벽에 또 일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문 높이는 똑같이 맞춰줘도 되고요. 여기 보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지금 맞춰줬죠. 프레임 똑같이 맞춰주고 이 부분에 인면이 문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옆에 창 높이랑 똑같이 맞춰주고 마찬가지로 프레임은 50 이쪽에도 50. 그래서 필렛 코너 다 잡아주고요. 여기 이쪽 프레임은 옆에랑 같이 공유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똑같이 걸레바지, 이쪽은 쇼윈도우 쪽이죠. 100 이렇게 해서 쇼윈도우 잡아주고요. 여기는 트림해서 사이 한번 지워준 다음에 여기는 문이 들어갈 거예요. 문이 이렇게 해서 문이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문 디자인은 잘 알아서 잡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문 디자인은 여러분들 디자인 맞춰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두툼하게 프레임을 잡았죠. 프레임 두께가 100으로 잡았어요. 옆에 걸레바지랑 높이들이 맞겠죠. 지금 여기 도면에서는 프레임이 두 개가 같이 섰는데 그렇게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하나로 공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잡아준 데다가 렉탱글을 하나 그려놓고 옵셋 100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이 렉탱글은 지워주면 선이 안 겹쳐 있겠죠?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밀어 해주면은 여기 문 달렸고 여기 창 달렸고 여기 픽스 창 있고, 위쪽 인면도는 거의 완성이 됐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문이 하나 있네요.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일단 요 라인에서 이렇게 끊어주고요. 이 문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어떨까요? 이렇게 2400까지 나오는 문이 거의 없어요. 문이 한 21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틀은 50으로 똑같이 잡아주고요. 문은 밑에서부터 2100 잡아준 다음에 다시 50 정도 틀을 하나 더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의 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그냥 이렇게 다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아주고 여기에만 열리게 해줘도 되고요. 이런 판을 하나 떼버리고 여기에 위에 막은 다음에 문을 열리게 표시를 해도 됩니다. 문만 지금 사이즈 잡아준 다음에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열리는 거 여기 나머지 지워주고요. 그러면 문, 그다음 픽스 창, 문, 픽스 창 여기까지 지금 완성이 됐고요.
지금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두 번째 차시에서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